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의 신세계 앵커를 맡고 있는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 김남훈입니다. 네, UBC 버더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동아시아 좋아요 연구소장 영갑입니다. 자, 오늘 야당 리포트, 자, 야당 소식을 이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역시나 사나이라면 국당이겠죠? 국당이죠. 국당이죠. 남자라면 국당. 국당은요, 남자의 당입니다. 남자의 당. 네, 근데 국당 하는데 그냥 네. 왜 웃기냐? 왜 웃기지? 우리가 국당은 이제 진지하게 지지할 만한 정당이 아니라 그냥 희화화되는 당으로 네.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만 들어도 일단은 우선 빵 터지고 봐요. 자, 한 번 더 국당 해주세요. 하면 웃겨. 네. 가피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국당 해주세요. 국당. 아, 근데 진짜 짱이 아니라 진짜 웃겨. 진짜 웃기죠. 네. 안철수.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자, 안철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는 진짜 이거 제가 뭐 맨날 놀려먹긴 하지만 늘 혼자서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왜 그렇게 바른정당의 저자세로 나오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 주도 엄청나게 저자세로 지금 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측근이죠. 장진영 최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승민이 지금 또 딴 데 바람을 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 방침을 밝혔어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장진영이 그럼 가만히 있지 여기서 되고서 꼭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연애를 하는 중에 자꾸 옛사랑에 미련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발끈하면서 옛사랑과 단절을 분명히 선언해야 연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게 이게 자기도 고자세로 나와야지 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자꾸 왜 딴 여자한테 기웃대? 집착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나이랑 국당이니까 집착남이지. 집착남. 네네 그렇습니다. 젠더 얘기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유승민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한국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얘들 왜 이렇게 사랑의 비유를 많이 하지? 버림받고 싶은가 봐.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국민의당의 약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언제 뜨거웠던 거야?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 뜨거웠던 적이 없잖아요. 네.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사진이 몇 장 있긴 있어요. 이런 걸 갖고서 자기는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냥 교섭을 하는 그런 정도? 네. 썸? 유승민은 폴리아모리 아니에요? 다자간 연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선 네. 여기랑 연합하고 여기선 여기랑 연합하고 어장관리남이라고. 어장관리남. 네. 어장관리. 폴리아모리.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안철수는 뭐라고 합니까? 안철수가요. 부산 시의회에서 국민통합포럼 행사 뒤에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은 절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한국당과 연대에 대해서? 예. 근데 유승민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슬퍼요. 뭘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냥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냥 예. 그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예. 소망을 유승민이가 그렇게 네. 생각해 주기를 바래. 네. 자기 아우,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안철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 네. 통합의 티귿자도 앞으로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설마 우리 김동철 대표께서 그런 실없는 소리나 언론에 흘리고 다니는 그런 양아치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상태는 자신의 말을 너무 많이 뒤집어서 일일이 자기 발언의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말만 하면 놀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윤가피님이 지금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로 부산시의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날 유승민 대표는 또 기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연대 네. 8단이시네. 그러네요. 아이씨, 권순옥 네. 박사
위태로운데? 연태 7단. 한 단 낮출게요. 네. 지금 방금 말한 멘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드리는데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유승민은 지금 현재 지금 곧 12월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이야기로 질질 끌 수는 없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아니 안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안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얄밉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나이들의 세계 아닙니까? 국당이라면 사나이라면 국당. 네.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안철수는 결론적이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로서 증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당장 자기 한 몸 홀홀 단신이라도 바닥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안철수지. 그래야 사나이지. 이렇게 자당 의원들한테 국당 의원들 사이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철수를 할 수 없죠. 네. 안철수가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성탄절 전후에 통합 선언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만 앞서가는 거죠. 네. 이걸 갖고서는 유승민이 또 밟아버렸습니다. 저는 언론 보고서 처음 듣는 얘기다. 국당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면서 네.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철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승주 소장님을 안철수 당대표에 대한 더러운 사랑을 하는 남자다. 이렇게 스토커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어디서 뭐 먹었는지 살펴보고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자면 네. 안철수 당대표가 유승민 당대표를 더러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 다 입장이 둘 다 절박해요. 네. 한쪽은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고 한쪽은 그 마음을 다 까고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수고 누가 고수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 안철수랑 붙어가지고 더 하수가 되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지하 3층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다. 맞습니다. 네. 땅을 그 밑으로 파야 되면 지하수 나거든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속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명료하게 윤 소장님이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승민의 입장은 뭐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박지원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일단 네. 박지원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바당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하겠다. 호남파 중진들이 중심이 된 박지원계는 배제하겠다. 그리고 안철수를 계속 약올려서 압박하고 약올려서 통합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통합을 하고 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계속 저자세로 구니까 뭐 하나로 더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자기 밑으로 몇 석 안 돼요. 근데 국당을 통째로 또 집어삼키려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자유당과는 선거 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폴리아모리네. 가장 그러니까 안전해. 예, 흡수는 그러니까 사실 합당이 아니야.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예, 안철수계를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당과는 선거 연대는 분명히 할 것이다. 선거 연대를 왜 하냐? 그러니까 TK 몇 석 양보받고 PK 몇 석 내주고 이런 식으로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안철수 속내를 지금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녹음하기 전에도 두 분 위원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왜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는 일단 그 유승민이 갖고 있는 11석. 네. 11석밖에 안 남았어요. 바당이. 11석 중에 또 그 반 정도는 그 자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67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당 39석의 반 정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산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리궁리 하다가 생각한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예전에 그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는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문재인 네. 당시의 당대표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어린애 같은 성격인 거예요. 지금은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아버지 취급하려고 드는 박지원이 그냥 싫은 게 아닌가. 그냥 싫어서 그냥 짜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중원이 저기 합리적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가 중원이다. 저희가 지정이다. 몇 석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서 중원을 뚫자라는. 20석을 버리고 가서 4석을 얻는 중원을 뚫자. 네. 4석 5석을 얻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는 그래도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계산법 정말 신박하네요.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할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건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극한 직업이에요. 어렵죠. 정말 그 말이 통해야지. 네. 안철수는 자기 앞에서 자기 의견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웃습니다. 그거야말로 외국이십니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속내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안철수는 결국 놓치게 될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헤어진다 분명히. 언젠가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당으로 그냥 남고요. 자기 당은 괴멸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전남지사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막는 것도 별로 열심히 안 막고 있어요,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들에서 분당, 국민의당 분당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언론 플레이의 어떤 중심에 넣어놓고 네. 본인은 이제 전남에서 화석이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호남계 의원들의 선택이 되겠죠. 그쪽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될 텐데요. 이쪽 양반들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양반들 처참해요. 당 지지율 호남에서 꼴찌를 다퉈요. 네. 절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데 모두들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걸 했을 때 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일단 총선은 뭐 멀었으니까 일단 제껴둔다 하더라도 당장 지방선거가 남고 지방선거에서도 전멸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를 몇 달도 남지도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생각나는 것도 해보자고요. 현재 당대표 안철수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뭐 광주 어느 지역구 의원이다 손치는데 안철수 당대표를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라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해봐요. 막막하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막 지원 유세 나와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광주 어디 뭐 시장. 서로 양보하고. 뭐 순천시장, 아니 뭐 어디 뭐 아래목시장, 윗목시장 이런데 막 지원 유세 나온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기. 포도 한 송이 들고. 포도 한 송이 들고. 사과 하나 들고. 그런 거 본인 하면. 먹을 것만. 당장. 제일 큰 문제가 안철수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어디서 물병 날아오고 뭘 날아오고. 그렇군요. 네. 네. 그 유세 지원 병력이 네, 경호를 해야 되는 경호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네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 이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철수 없이 선거를 치른다. 그럼 차라리 활로가 있긴 있어요. 뭐 지역 민심을 어떻게 잘 파가지고 네. 예, 지역 이슈들 잘 이슈 파이팅 하면 호남 지역 쪽에 가는 거죠. 또 저기 문재인 영남 패권 뭐 영패거리고. 기도 먹힐까요? 어때? 뭐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낫지. 그래. 뭐 저기 안철수 대표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그럼 뭐 영패 그리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안철수 데리고 나서 뭐 바당 통합 하나의 안에 뭐 통합에 튀겼자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인간들 데리고 선거 못 치러요.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안철수 얼굴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뒤에 유승민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계산으로는 물론 저 호남 지역구 의원들 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알아야 논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 안철수를 떼놓으려고 어떤 식으로 떼놓으려고 야 바당 가 차라리 가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가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 호남의 그 지역을 두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심정은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공천이 문제다 그러는데 국당 공천 받아 어디에 써먹으려고. 제가 국당 공천 받았어요. 그럼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나? 저 빙신 새끼 아니야 저거. 안철수한테 머리 숙여가지고 공천 받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철수 얼굴로 선거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지원 얼굴로 선거 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얼굴로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한 번에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영패 하던 네. 거. 문재인 영남 패권 이런 걸로라도 뭐 써먹을 거라도 있지. 안철수는 뭘 할 거예요, 그게. 새 정치 할 거예요? 진짜 막막하네요. 네. 근데 박지원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박지원이 요즘은 영패를 안 써요. 네. 그 뭘 갖고 하냐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지소를 치르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거 역시 또 깝깝한 데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출마자들이 지지할 것 같으면 더 잘 돕겠지. 깝깝한 선거네요. 문재인 당을 찍지 뭐하러 박지원 당을 찍어. 아, 재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안철수 당대표의 컨설팅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 유승민 당대표의 연애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건 그냥 제가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애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요. 그 사람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각오로 연애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기에는. 네. 저 사람 없이 난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변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미 스토킹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 뭐 얘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전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좀 만나면서 그 집착을 좀 수그러뜨려야 다시 동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홍준표 당대표. 대한애국당도 있어요. 잡았네. 조원희, 아니 그냥 변희재 그냥 씨. 박지원을 잘 모시든가. 뭐 추미애 당대표랑 사실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사실- 우리가 반대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연대나 통합할 마음이 없다면 난 차라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 선거시키는 일익을 담당하겠다라는 멘트를 만약에 뱉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유승민 입장에서는 덜컹 심쿵하죠 진짜. 네. 이거는. 네.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네. 정치란 건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배지도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온다고 해봤자 뭐.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안철수 얘기를 하면 계속 희화화하고 놀리고 뭐 공격하고 뭐 이러는 너무 심했어요. 게 있는데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서운하겠다 진짜. 이 질문 이제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연말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안철수에게 바당과의 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이 뭐냐?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제 진심과 네. 전력을 다해서 모든 제 글 통해서 끌어올려서. 네. 끌어올려서 컨설팅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정말 끝까지 정치 생명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해 좀. 답이 안 보이는 또. 이 얘기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정말 그래요. 근데 안철수는 그 여태까지 했던 짓을 생각했을 때 최악으로 비참한 정책 최후를 맞이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바래요. 남아 있는 걸 바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이 새끼만큼 좋은 소재거리도 없고 이렇게 바보 노릇 해줘가지고 네. 정치에서 웃음을 주는 캐릭터도 없고. 네. 이 삭막한 정치판을 얼마나 재밌게 해줘. 오아시스. 네. 고마운 존재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의미원 가득 넘치는 안철수 당대표 되시겠고요. 피톤치드가 피톤치드가 나와. 매력 뿜뿜. 매력 뿜뿜. 자, 그리고 국민의당 또 하나의 그 다크호스 계시잖아요. 박주원. 네. 예, 이 양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뉴스, 지지난 코너에서 계속 얘기한 게, 박주원 군이 당원권이 정지되고 완전히 국당이 버릴 것 같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당무위가 실제로 열렸어요. 음. 그리고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박주원 징계권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징계안이 각하됐습니다. 어머나. 왜요? 그 이유가 되게 웃겨요. 왜? 당원 이전에 벌어진 일을 갖고 이제 와서 어떻게 징계하냐고. 그 첫 주에 일어났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죠? 네. 네. 그러면서 당기윤리심판원에 확 넘겨버렸습니다. 야, 얘네들 지금 노골적으로 어차피 분당될 거니까 무슨 징계야. 얘 또 안철수 사람이잖아. 비상징계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안철수 걔가 호남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네네. 이 당무위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는요, 전반적으로 친한계의 인사들이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친한계니까 더더욱 박지원 꼬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냅둔 거예요.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이거 당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닌가? 귀찮아서 각하시켰나? 정확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제가 지지자 저희 잘 안 놀리잖아요, 지지자들은. 근데 이 안철수 지지자들은 드디어 놀릴 때가 왔습니다. 네. 당사 앞에서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박지원 최고위원님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헐. 이런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서 네. 박 전 최고위원 징계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 네. 박지원, 박주원. 박주원.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누가 뭐래나. 네. 뭐 괜찮아요.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이건 딱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신을 믿습니다. 뭐 네. 이렇게 시위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박사모들조차도 대한애국당 세력조차도 박근혜는 실드 치는데요. 최순실 실드는 안 칩니다. 최순실 실드는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근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오다 떨어졌을 수도 있죠. 뭐 무슨 오대? 아니 이 추운 겨울날 피켓까지 준비해서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자발적으로 보기 어렵다. 자발적일 수도 있고 오더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 차라리 오더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주원을 왜 실드를 칠까요? 박지원 실드를 치는 게 아니죠. 호남 애들 약 올리는 거죠. 호남 애들 떨어져 나가라고? 네, 호남 지역구 약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내밀하게 음모론이 오갈 수 있는 상태일까 지금?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전략이 오갈 수 있는 상태일까요? 이거는 뭐랄까 그냥 당내 역학강제에 있는 건데 저는 아까 카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안철수의 마인드로는 호남이 싫은 거야 그냥 지금은. 예, 맞습니다. 호남이 싫은 거고 네. 쟤네들이 하는 건 뭐든지 다 딴죽을 걸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쪽 애들이 박지원 최고위원이 밀고 사건을 갖고 왈왈 거리니까 그게 또 싫은 거야. 그 말씀이 약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은 다당제를 싫어한다. 나는 여당이 싫어하는 일을 할 거다. 따라서 다당제를 계속 추진할 거다. 약오르지 이런 건데 본인만 약오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주원 가지고선 이제 호남 중진들이 분노를 우글우글 일으키니까 네. 그럼 박지원 화이팅 피켓 들고 나가면 어떨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오더라고 하는 게 뭐 안철수가 직접 오더 이런 거 아니라도 돼요. 네. 근데 안철수 중간 보스급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뭐 여기 뭐 피켓팅 하는데 뭐 말이 필요하나 대여섯 명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켓팅 준비할 때 뭐 문구 뭘로 쓸까요? 이렇게 해. 라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말씀이시죠? 생긴 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한석이 중하니까 박주원이 어쨌든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 한석 지키겠다고 그럴 수도 저런 있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우리 범인의 상상력으로는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하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매주 윤가피 소장님에게 네.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일주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또 여쭙는 건데요. 자유당, 네. 바른정당, 국당, 네. 이 정계 개편 현재 상황 업데이트 해주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가 김성태가 됐습니다. 네. 김성태 원대와 홍준표 대표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바당을 흡수하는 데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화를 굽습니다. 그 바당에 집 나간 며느리들을 몇 명이나 들어올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한 5-6명 남고 다 전화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11명에서 5명은 반이야. 네, 반 정도. 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사실 국당의 대주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석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밑으로 들어갈 건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당은 아마도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는 이상은 확실한 지역 정당의 길로 가다가 다음 총선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은 그 원내 교섭단체가 누가 되느냐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국당이 39명. 네. 그리고 바당이 현재 11명. 근데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서 자유당이 나머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5-6명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냐면은 39명에다가 11명을 더하면 한 50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2개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쪽 그러니까 국당 지금 현재 국당 그리고 바당 한쪽에서 대단한 원심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둘 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다당제의 꿈은 계속 이루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은 계속 많아질 겁니다. 채세포 부대라듯이. 네. 예, 이게 여기서 또 약간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을 왕창 받을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일정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등등등 있습니다. 네. 네, 원내 교섭단체와 정당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와 정당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원내 교섭단체는 정당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네, 다른 당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당대당, 예를 들면 뭐 정의당과 뭐 국당 뭐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합쳐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국바당을 갖다가 당대당으로 아주 1대1로 통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씨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국당 지역구 의원 한 30명 다 빠져나와 해가지고 독자 원내교섭단체 만들겠다. 이것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교섭단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교섭단체가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 근데 이 국당에서 만약에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당에서 뭐 몇십 명을 또 우르르 끌고 와. 내지는 아니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씨발 도저히 못 참겠네. 우리 탈당 해가지고 우르르 탈당해. 근데 저기 비례는 탈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례가 질질 끌려가가지고 안철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바당이랑 합당을 해. 합당은 했는데. 합당을 했는데 이 국당 내 지역구 의원들이 씨발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나와 이 정당의 통합 정당의 국바당 통합 정당의 교섭단체 참여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렇게 엿먹이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국당 또 지역 비례가 또 꽤 많잖아요. 얘네들이 후루룩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당연히 원내교섭단체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서로 그런 수를 또 쓸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국당 비례 중에서도 안철수한테 학대는 인간들 많거든요. 나와가지고 차라리 이 박지원계로 갖다 붙지 너희랑 같이 못하겠다. 그럴 수 라고 있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지금 현재 네. 또 새로운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히든 카드요. 예. 누굽니까? 히든 카드가 누구냐면은 손학규. 손학규. 어머나. 예, 정가 예측으로는 그 양당 합당했을 때 대표를 손학규로 꽂아 넣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왜? 자기 얼굴로는 호남 중진들이 안 따라오니까 손학규 얼굴을 세워서 따라가게 만들고 자신은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가 진짜 웃겨요. 항상 아무 영향력도 없는데 여의도에선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요. 언론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해주고요. 네. 본인도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이게 또 손학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타이밍의 손학규라고. 그렇죠. 손학규 네. 의원님께서 뭔가 나타나기만 하면 빅뉴스가 터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뉴스가 다 묻혀버려요. 네. 안철수가 정 잘하려면 이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16년 10월 20일 바로 그때 정계 복귀 선언을 했어요. 그 강진에서 2년간 토굴 생활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국회 정론관에서 2년간의 강진 생활을 담은 책 강진일기를 들어보이면서 정치 경제 세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게 이 자리에 섰다. 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를 하며 얻은 모든 기득권과 당적도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3일 뒤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이제 탄핵 정국으로 급가속 돌입을 하죠. 책 괜히 썼어요? 2년간 이날을 기다리면서 농사 지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바로 올해 초죠. 네.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면서 손학규 이제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랐냐면, 오늘 국민의당 공식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네. 국민의당 집권을 위해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언론에 뉴스가 나왔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왜냐? 이날 새벽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거든요. 신발끈 괜히 조여맸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또 바로 이제 한 달 뒤에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7공화국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날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방부 연결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종송이 바늘귀를 뀌에도 대단히 정확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자랑. 네. 저런 그래서 저런. 이 네. 뉴스가 또 다 묻혔죠. 네. 만덕산의 저주. 네. 하필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겠다니. 아,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손학규님을 네.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소중한 야권의 자산이잖아요. 우리라도 다루도록 합시다. 그래서 네. 이분이 오셔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하실 때, 전 국민들, 특히나 우리 정치 신세계, 정치 고관여층 여러분들은 자중해 주십시오. 네. 댓글도 달지 마시고, 자, 팟캐스트 듣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떤 그 나비 효과로 사건, 사고가, 예, 손학규 대표님의, 손학규 전 의원님의, 어떤 진로에 영향 끼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자중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참. 제가 2016년도 이때 초부터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는 친노다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름 하나의 코너로 2주의 뜬금포라고 임무를 정했는데, 한 3주 정했는데 3주 연속으로 계속 손학규가 당선이 되더라고. 와가지고 그냥 맨날 뜬금없는 소리를 해. 아무도 찾지도 않는데 지 혼자 뭘 하겠다는 뭐 산신령 같은 소리만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뜬금없다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손학규를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근데 이 점에서는 약간 좀 각 잡고 좀 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학규는 지난 탄핵 정국 시절에, 굉장히 반동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쳐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야권에 머물렀으나, 여야권을 두루두루 했지만서도 정치인으로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태 때에 굉장히 반동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다 그런 반동적인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들이 일관성이 있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몸값을 올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폭망했잖아요. 네. 항상 망했고요. 특히나 지난 총선 때 거의 모든 대한민국 정당에서 카드를,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민주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모른 척했고, 그 결과 가만히만 있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더민주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더라면 나름대로 그 선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자기 지분을 가질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망할 줄 알고 도망간 거였잖아. 네, 당적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전통 민주당 지지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손학규 좀 깔려고 그러면은 딱 나오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손학규는 그래도 업적이 많고 민주당의 자산이다. 저 사람만큼은 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10년 전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의당 자산이니까. 그러니까요. 안철수 당대표와 함께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당원일걸요, 아직도 아마. 그래요. 당원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때 기억하고 있는 건 손학규가, 탄핵 국면에서 조기 개헌론을 얘기를 하고, 개헌을 통해서, 탄핵 국면을 갖다가 무화시키려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희대의 기회주의자다. 네. 네. 일말의 애정도 갖지 말아주십사. 네. 그리고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죠. 손학규가 그런 사람을 걱정해. 손학규 같은 기회주의자의 특징은 기회를 졸라 못 잡는다는 데 있거든요. 대한민국 기회자들이 다 그래요. 네. 기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자당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홍준표가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홍준표의 제일 눈엣가시가 뭐냐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친박 청산을 좀 해보려는 것인데, 그렇다고 친박을 다 청산할 수는 없고, 친박 중에서 대가리 빳빳하게 세우고 자기한테 개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날리려는 게 홍준표의 일관된 정치적인 의도였는데요. 김성태가 원내대표에 결선 투표도 없이 당선됨으로써 언제라도 친박 청산이 가능해졌다. 네. 자기 그렇습니다. 체면과 또 실제 위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홍준표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김성태는 홍준표가 아주 기분 좋아할 말을 했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거센 모래불판 엄동설 안에 내버려진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고요.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남경필 있잖아요. 네. 남경필이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역시 남경필은 기회주의자다. 한국당에 제대로 꼬리를 내리고 아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적 변화를 위해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좋다. 무슨 뜻이냐? 복당하고 싶다는 얘기다. 복당. 네.
근데 홍준표가 남경필 원희룡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꼬리를 내려주면 뭐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받을 리가. 남경필 원희룡에 대해서 그래도 쟤들은 좀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는 얼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쟤들은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홍준표가 끝발이 좀 붙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자당 잘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당의 문제는요. 네. 뭐 지들끼리 그 어떤 정치 투쟁, 이념 투쟁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해일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수사받고 뭐 초비상 사태가 계속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해일이 지난주에서 한 100m 후방에 있었다면 지금은 10m 앞까지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검찰 수사들이요. 정기국회가 끝난 12월부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유철 13일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네. 그리고 최경환, 이우연. 네. 이우연 아까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포폰. 네, 대포폰 이우연. 종북 세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 잘 들으셨네. 검찰에 불려가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 엄용수 의원은 이미 불기소 기소 상태. 개그맨 엄용수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현재 의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기소 기소 상태. 어우, 해일에 벌써 말려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재원 의원, 예, 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이었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27일 검찰로부터 비공개 소환 수사를 받은 상태이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이 있습니다. 네, 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석창 의원. 예, LCT의 배덕광도 있습니다. 네,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요. 네, 박찬우 의원이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네, 이미 2심에서 당선 무효 선고 받았고요. 네, 김진태. 네, 2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대법원 대법원 판단을 판단 앞두고 기다려봐야죠. 있죠. 이완영, 홍일표, 황영철 1심 재판 중입니다. 강원랜드,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연루 의원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이 양반들도 조만간 검찰 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넘쳐지고. 그러고 보니까 네. 홍준표 당대표님도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재판 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래서 성완종. 자유한국당 그 해일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눈사태로 따지면은 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최경환 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네. 그 한국당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까? 뭐 이거 표결에 불참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이 이번에 이제 수석 대변인이 됐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관례상 이 문장 되게 잘 들어야 돼요. 네. 문장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관례상 자당 의원들은 여기서 자당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자기당. 자기당 의원들은 자기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관리상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네. 관리상 그렇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그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한마디로 줄이면 자유한국당은 투표에 불참하겠다. 네. 근데 그게 관례는 아니고 이제 그런 관례를 만들어 나가자. 맞아. 근데 이게 마치 미풍양속이냐. 야, 이게 어떻게 미풍양속이야.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공정한 투표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당 의원이 되면 반대를 하면 되잖아. 네. 근데 공정한 투표가 힘들 수도 있다. 무슨 그것도 소리죠? 너무 모양이 빠지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찬성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도망가자. 자,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새로 원내대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여 투쟁을 벌일지 김성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수위가 궁금해집니다. 들깨처럼 싸운다고 했잖아요. 네, 들깨처럼 싸운다고 했죠. 들깨예요. 들깨 맞습니다. 들깨. 수리 들깨. 수리 들깨? 네. 나 뿌리는 깨. 네. 참깨 들깨. 이게 김성태가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게 어떤 때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게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을 패싱했을 때 이때 싸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패싱했을 때? 그 패싱이 언제냐? 예산안이에요. 네. 예산안 때 저거가 빠졌는데 저거가 패싱 당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들깨처럼 싸우겠다 그러잖아. 네. 이번 최경환 똑같아요. 최경환 때 저거가 빠지겠다잖아. 네. 저거가 빠지고 나면 자유당이 패싱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고 나면 김성태가 또 들깨처럼 또 싸워야 돼. 그럼 여태까지 또 개 수준의 투쟁력을 보여줬는데 더 개같이 싸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들은 두 논설위원께서는 김성태의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따지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 동료 의원들에게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왜?
예측 가능한 인물이다. 그렇게 어거지 쓰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잘 싸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건 박지원이 내린 평가입니다. 어떤 파트너가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글쎄, 좀 얍삽한 스타일이잖아. 네, 얍삽하죠. 그리고 강경한 스타일이고. 네. 그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김성태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유는 김성태는 정치적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건 이익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겠지라는 거예요. 사실 예측 불가능한 거는 안철수 같은 안철수는 진짜 예측 불가능이고. 근데 이제는 패턴이 익혀져가지고 네.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긴 한데. 저는 김성태가 그 홍준표하고 지금 연대를 한 거는 불안한 연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갑자기 뭐 구속이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자유한국당을 바른정당화 시키려는 얼마든지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완전 자기 이익만 따르는 인물이잖아요. 그 이전에 올해 7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그 장애인 특수학교 그거 설립에 있어서 그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제발 네. 좀 짓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원인 제공한 게 김성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김성태가 원래 있던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건 뭐겠어요?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바당으로 갔다가 정치적 이익이 별로 안 생기니까 또 자유당 갔잖아요. 그럼 또 그게 뭐예요?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또 네. 그렇게 자기 행보를 취한 거고 요번에 이까지 오고 이런 건데 이 김성태에 대해서는 그 TV조선의 앵커로 있다가 잘리신 그 우리 보수농계 걔 누구냐 그 머리 벗긴 아저씨 그 아저씨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철새도 저런 전원책. 전원책. 살다 저런 철새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익을 던져주면 들깨처럼 달려온다. 들깨처럼 싸우겠다라는 말이 용감하게 싸운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서도 자기 먹이를 찾아서. 예, 좀 뭐 먹잇감이 있으면 시베리아 엄동설안에 먹잇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오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들깨 같은 인간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야당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윤가피님의 웃음소리를 15초 동안 들려주시는 걸로 마음에 왜? 청취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자, 그럼 제가 웃겨드릴게요. 자, 국민의당. 자, 그럼 청취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님께서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서 남성 속옷도 판매해주세요. 이 문장이 상당히 좀 약간 불순한데요. 왜 그러냐면 남성 속옷 도라고 하니까 마침 지금 여성 속옷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팔고 있습니다. 네. 네. 평등하게 안 팔겠습니다. 언더웨어는 취급 예정이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김주성님께서는 학생 때 락밴드 좋아한 이후로는 딱히 뭐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치인 문 프레지던트의 덕후가 되어 있습니다. 권과 푼주 멤버분들도 덕후였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에 빠지셨었나요? 가피님은 SF 마니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SF 소설 읽는 게 제일 주된 취미였고, 그리고 뭐 게임들 너무 좋아했었는데, 정치신세계 하면서 다 끊고, 네. 그냥 제가 덕질을 하고 있다면 정치신세계 덕질인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하루에 몇 시간 들으세요? 하루 종일 듣죠. 네. 팟캐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다 들으시죠? 다 듣죠. 대단해. 예. 인생의 팟캐스트. 네. 예, 팟빵 8단. 윤가피에서 한번 모셔야겠어요. 팟빵 8단. 소보루빵도 좋아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를 네. 한번 해야겠네. 그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순우 위원님은 취미가 원래 어떤 걸 갖고 계셨어요? 한때 골프를 좋아해서 네. 열심히 했어요. 네. 레슨도 꾸준히 받으면서 그래서 싱글 수준으로 이제 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좋아하던 취미는 정치와 그 철학 관련된 역사서, 철학책 이런 거 읽는 거 한때 정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UBC 스튜디오에 있는 이 책들 거의 다 정치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거 다 제가 읽은 책입니다. 네. 정적 정치 덕후. 네. 그러시군요. 하 소장님은요? 저는 뭐 게임 좋아했고 그놈의 게임 때문에 40까지 떨어졌더라. 뭐, 게임 때문에 사실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거였고 특별히 뭐 덕질 않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만적인 앨리스님, 저는 정치 신세계를 사랑하고 내부 모두의 열렬한 팬입니다.
방송은 1시간이지만 준비하시는 기간은 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짜로 방송을 듣고 있는데 패널분들 용돈은 넉넉히 버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이 방송으로 돈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멘션, 댓글 말고 패널분들에게 손편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위가 딱 한 칸만 올라가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딱 한 칸만 올려주세요. 한 칸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 네. 우리 좀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위층이 조금 그래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한 칸 올라가면 저희가 조용히 살겠습니다. 예, 저희도 조용히 살 테니까 네. 한 칸만 위로 올려버려 주십시오. 손편지는 그리고 정치 신세계 샵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주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편지 보내실 때 소의 칸이나 혈차주 넣어주시면은 농담입니다. 그럼 더 좋죠. 사연이 빛나 보이죠. 마음만 보내주십시오. 예, 자, 고맙습니다. 다음 명량님. 정치신세계 266 문구로소리 헌정 콘서트는 파스텔 라운지 미식가요 작곡가 홍종수 출연. 음악적으로 EBS 공감 스페이스 수준의 고퀄러티에 옥사마이 구박에도 굴하지 않는 김남훈 윤가피의 개그가 장렬하는 역대급 재밌는 방송임. 운전하면서 듣다가 길 놓쳐서 지각했을 정도. 네. 네, 잘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재생수가 다른 에피보다 잘 안 나와서요. 이제 폐지각입니다. 음방이 우리가 상당히 고퀄로 만들었다 싶었는데. 네, 폐지각입니다. 자, 러브 마이 문님께서는 정말 길게 적어주셔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필수 건강검진 일정 때문에 그 송년행사 공개방송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못 가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생생한 영상 기대도 되겠죠? 하셨는데 생생한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네, 나무님 정신에서 대화력 기쁩니다. 청춘계도 잼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요미 가피님 실제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은 개그감이에요. 아이디어 뱅크 역할 하시고 게시판 댓글도 위트 있어 너무 좋아요. 하성조 소장님 예전에 종종 초대 손님으로 오실 때부터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정말 케미가 너무 끝내줘서 정말 든든합니다. 매력 있는 웃음소리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욱사마 권안드레아님 눈웃음 호탕하면서도 귀여운 미소를 가지셨는데 언제쯤 이런 밝은 목소리와 얼굴만 볼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예, 지난 뉴스 신세계 공개 방송 때 이미 3년치 웃음을 쓰셨기 때문에 당분간 욕만 할 겁니다. 네, 이런 답변도 요구하셨어요. 네. 먹방 콘텐츠 할 건지 안 할 건지 답변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시다. 네. 우리 정치신세계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 한번 하죠. 그리고 우리 전에 옥사마께서 갑자기 긴급하게 게릴라성으로 그 유튜브 라이브 하셨잖아요. 네. 그 한 달에 2번이라도 좀 정례화 시키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가 사실 내가 요즘 돌아가는 생활 패턴을 보면 월화수목금 일 계속 일하잖아요. 네. 일요일 녹음 준비하느라고 토요일도 반밖에 못 쉬고. 사실 권순욱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보험 서류 때문에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본적지가 팟빵 서버로 돼 있더라고요. 뭔 소리야? 거기서 살고 있어. 사람이 나오진 않잖아. 근데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말은 좀 힘들 것 같고 연초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윤가피 소장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있어요. 무슨 축구 게임 중계를 해보자고. 네, 그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야구 게임입니다. 야구 게임이군요. 네. 자,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고이고이 담아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아니 저기서 인사드리죠. 네. 저기서 인사드리죠. 네. 이러면 미치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의 신세계 김남훈,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갖고선 유승민이 또 밟아버렸습니다. 저는 언론 보고서 처음 듣는 얘기다. 국당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면서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철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승주 소장님을 안철수 당대표에 대한
더러운 사랑을 하는 남자다. 이렇게 스토커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어디서 뭐 먹었는지 살펴보고.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자면 네. 안철수 당대표가 유승민 당대표를 더러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 다 입장이 둘 다 절박해요. 네. 한쪽은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고 한쪽은 그 마음을 다 까고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수고 누가 고수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 안철수랑 붙어가지고 더 하수가 되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지하 3층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다. 맞습니다. 네, 그 밑으로 되면 지하수 나거든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속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명료하게 윤 소장님이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승민의 입장은 뭐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박지원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일단 네. 박지원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바당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하겠다. 호남파 중진들이 중심이 된 박지원계는 배제하겠다. 그리고 안철수를 계속 약올려서 압박하고 약올려서 통합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통합을 하고 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계속 저자세로 구니까 뭐 하나로 더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자기 밑으로 몇 석 안 돼요. 근데 국당을 통째로 또 집어삼키려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자유당과는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폴리아모리네. 다자간전에. 예, 흡수는 그러니까 사실 합당이 아니야.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예, 안철수계를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당과는 선거연대는 분명히 할 것이다. 선거연대를 왜 하냐. 그러니까 TK 몇 석 양보받고 PK 몇 석 내주고 이런 식으로 실속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안철수 속내를 지금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녹음하기 전에도 두 분 위원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왜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는 일단 그 유승민이 갖고 있는 11석. 네. 11석밖에 안 남았어요. 바당이. 11석 중에 또 그 반 정도는 그 자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67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당 39석의 반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산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리하다가 생각한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예전에 그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는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문재인 네. 당시에 당대표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어린애 같은 성격인 거예요. 지금은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아버지 취급하려고 드는 박지원이 그냥 싫은 게 아닌가. 그냥 뭡니까? 안철수가요, 그, 부산 시의회에서 국민통합포럼 행사 뒤에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은 절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한국당과 연대에 대해서? 예. 근데 유승민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슬퍼요. 뭘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냥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냥. 예. 그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예. 소망을 유승민이가 그렇게 네. 생각해 주길 바래. 네. 자기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안철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 네. 통합의 티그자도 앞으로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설마 우리 김동철 대표께서 그런 실없는 소리나 언론에 흘리고 다니는 그런 양아치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상태는 자신의 말을 너무 많이 뒤집어서 일일이 자기 발언의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말만 하면 놀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윤가피님이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로 부산시의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날 유승민 대표는 또 기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연대 네. 8단이시네. 그러네요. 아씨 권순옥 네. 박사 위태로운데. 연대 7단. 한 단 낮출게요. 네. 지금 방금 말한 멘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드리는데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유승민은 지금 현재 지금 곧 12월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이야기로 질질 끌 수는 없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아니 안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안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얄밉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나이들의 세계 아닙니까? 국당이라면 사나이라면 국당. 네.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안철수는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로서 증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당장 자기 한 몸 홀홀 단신이라도 바닥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안철수지. 그래야 사나이지. 이렇게 자당 의원들한테 국당 의원들 사이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철수를 할 수 없죠. 네. 안철수가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성탄절 전후에 통합 선언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만 앞서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짜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중원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가 중원이다. 저희가 지정이다. 몇 석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서 중원을 뚫자라는. 20석을 버리고 가서 4석을 얻는 중원을 뚫자. 네. 4석 5석을 얻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는 그래도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계산법 정말 신박하네요.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알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건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극한 직업이에요. 어렵죠. 정말 말이 통해야지. 네. 안철수는 자기 앞에서 자기 의견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웃습니다. 그거야말로 왜곡이십니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속내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안철수는 결국 놓치게 될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헤어진다 분명히. 언젠간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당으로 그냥 남고요. 자기 당은 괴멸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전남지사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막는 것도 별로 열심히 안 막고 있어요,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들에서 국민의당 분당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언론 플레이의 또 중심에 넣어놓고, 네. 본인은 이제 전남에서 화석이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호남계 의원들의 선택이 되겠죠. 그쪽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될 텐데요. 이쪽 양반들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양반들 처참해요. 당 지지율 호남에서 꼴찌를 다퉈요. 네. 절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데 모두들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일단 총선은 멀었으니까 일단 제껴둔다 하더라도 당장 지방선거가 남고 지방선거에서도 전멸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를 몇 달도 남지도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현재 당대표 안철수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광주 어느 지역구 의원이다 손 치는데 안철수 당대표를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라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해봐요. 막막하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막 지원 유세 나와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광주 어디 시장. 서로 양보하고. 순천시장, 어디 아래목 시장, 윗목 시장 이런데 막 지원 유세 나온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포도 한 송이 들고. 포도 한 송이 들고. 사과 하나 들고. 그런 거 본인 하면. 먹을 것만. 당장. 제일 큰 문제가 안철수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어디서 물병 날아오고 날아오고. 그렇군요. 네. 네. 유세 지원 병력이 네, 경호를 해야 되는 경호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네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 이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철수 없이 선거를 치른다. 그럼 차라리 활로가 있긴 있어요. 지역 민심을 어떻게 잘 파가지고, 네. 예, 지역 이슈들 잘, 이슈 파이팅 하면. 호남 지역 쪽에 가는 거죠. 네.
또 저기 문재인 영남 패권 뭐 영패 거리고. 또 먹힐까요? 어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래. 뭐 저기 안철수 대표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네. 그럼 뭐 영패 그리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안철수 데리고 나서 뭐 바당 통합 하나에 안에 뭐 통합에 튀겼자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인간들 데리고 선거 못 치러요.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안철수 얼굴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뒤에 유승민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계산으로는 물론 저 호남 지역구 의원들 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알아야 논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 안철수를 떼놓으려고 어떤 식으로 떼놓으려고 야 바당 가 차라리 가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가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 호남의 그 지역을 두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심정은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공천이 문제다 그러는데 국당 공천 받아 어디에 써먹으려고? 제가 국당 공천 받았어요. 그럼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나? 저 귀신 새끼 안 해주고 안철수한테 머리 숙여가지고 공천 받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철수 얼굴로 선거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지원 얼굴로 선거 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얼굴로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한 번에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영패 하던 거. 문재인 영남 패권 이런 걸로라도 뭐 써먹을 거라도 있지. 안철수는 뭘 할 거예요, 그게? 새 정치 할 거예요? 진짜 막막하네요. 근데 박지원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박지원이 요즘은 영패를 안 써요. 네. 뭘 갖고 하냐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지소를 치르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거 역시 또 깝깝한 데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민주당 문재인 출마자들이 진짜 할 것 같으면 더 잘 돕겠지. 깝깝한 선거네요. 문재인 당을 찍지 뭐하러 박지원 당을 찍어. 재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안철수 당대표의 컨설팅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 유승민 당대표의 연애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건 그냥 제가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애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요. 그 사람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각오로 연애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기에는. 네. 저 사람 없이 난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변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미 스토킹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 뭐 얘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전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좀 만나면서 그 집착을 좀 수그러뜨려야 다시 동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홍준표 당대표.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 신세계 앵커를 맡고 있는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 김남은입니다. 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동아시아 좋아요 연구소장 윤갑입니다. 자, 오늘 야당 리포트, 자, 야당 소식을 이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역시나 사나이라면 국당이겠죠? 국당이죠. 국당이죠. 남자라면 국당. 국당은요, 남자의 당입니다. 남자의 당입니다. 근데 국당 하는데 그냥 왜 웃기냐? 왜 웃기지? 우리가 국당은 이제 진지하게 지지할 만한 정당이 아니라 그냥 희화화되는 당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만 들어도 일단은 무슨 빵 터지고 봐요.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국당 하면 웃겨. 네. 가피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국당 해주세요. 국당. 근데 진짜 짱이 아니라 진짜 웃겨. 진짜 웃기죠. 네. 안철수.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자, 안철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기. 저는 진짜 이거 제가 뭐 맨날 놀려먹긴 하지만 늘 혼자서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왜 그렇게 바른정당에 저자세로 나오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 주도 엄청나게 저자세로 지금 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측근이죠. 장진영 최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승민이 지금 또 딴 데 바람을 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 방침을 밝혔어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장진영이 그럼 가만히 있지 여기서 되고서 꼭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연애를 하는 중에 자꾸 옛사랑에 미련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발끈하면서 옛사랑과 단절을 분명히 선언해야 연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게 이게 자기도 고자세로 나와야지 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자꾸 왜 딴 여자한테 기웃대? 집착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나이랑 국당이니까 집착남이지. 집착남. 네네 그렇습니다. 젠더 얘기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유승민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한국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얘들 왜 이렇게 그 사랑의 비유를 많이 하지? 버림받고 싶은가 봐.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 국민의당의 약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언제 뜨거웠던 거야? 혼자 착각해, 혼자 착각. 뜨거웠던 적이 없잖아요.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사진이 몇 장 있긴 있어요. 이런 걸 갖고서 자기는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냥 교섭을 하는 그런 정도? 네. 썸? 유승민은 폴리아모리 아니에요? 다자간 연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선 네. 여기랑 연합하고 여기선 여기랑 연합하고 어장관리남이라고. 어장관리남. 네. 어장관리. 폴리아모리.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그 안철수는 뭐라고